보육 실습 240시간 완전 정리, 기관 선정부터 수료까지 한 번에 해결. 보육 실습 준비하시면서 기관은 어디서 구해야 하지? 240시간은 대체 어떻게 채우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가까운 어린이집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조건에 안 맞는 기관에서 실습하면 240시간을 다 채워도 전부 무효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기관 선정 기준부터 서류 준비, 실습 진행 방식, 실습 일지 쓰는 법, 자격증 발급까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쭉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보육 실습 전 과정이 한눈에 잡히실 겁니다. 보육 실습 정확히 뭔가요? 먼저 보육 실습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보육 실습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총 6주 동안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6주 240시간 평일 하루 8시간. 이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습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조금 부족한데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없습니다. 부분 인정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거든요. 학점은행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온라인 과목이랑 대면 과목을 먼저 이수하신 다음에 보육 실습을 신청하는 흐름이에요. 이 순서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습 신청 전에 이것부터 꼭 확인하세요. 실습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게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수 과목 이수 여부예요.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 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이 과목들 중 3과목 이상 이수하시고 거기에 선택과목 1과목 이상까지 이수하셔야 실습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선이수 과목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실습부터 나갈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번째는 온라인 강의 병행이에요. 보육실습 과목 자체에 15주 분량의 온라인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습 기간 중에 이 강의도 같이 들어야 하거든요. 출석률이 75%를 넘지 못하면 자동 F학점 처리되니까 실습에만 집중하다가 온라인 강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병행해서 챙기셔야 해요. 실습 기관 선정 기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실습기관 선정 기준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이 기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실습이 통째로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시거나 캡처해 두시길 바랍니다. 실습기관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해요. 시설 인가증 기준으로 정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하고요.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에 따라서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A등급이나 B등급이어야 해요. 이건 2019년 6월 이후에 평가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실습하실 경우에는 교육청의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된 시설만 인정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기관의 평가 상태를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바로 실습 시작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확인했을 때는 A등급이었는데 실습 시작일에 평가 중이나 재평가, 미평가 상태로 바뀌어 있으면 그 기관에서 한 실습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일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조건에 맞는 기관을 찾는 공식 검색 경로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인데요. 인포, 차일드케어, 고, KR에서 전국 어린이집 현황이랑 평가 등급, 정원 같은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 사이트인 CHILDINF, 고, KR이에요. 여기서 지역이나 기관명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평가를 클릭해서 평가 정보하고 평가 상태까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관을 찾으셨으면 이제 섭외를 해야 하는데요.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을 골라서 전화를 드리고 원장님과 면접 일정을 잡으세요. 면접 가실 때는 단정한 복장으로 가능하면 5분 전에 도착하시는 게 좋고요. 면접에서는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실습, 희망 시기,
들어가고 싶은 연령반 정도를 말씀드리면 돼요. 면접에 합격하시면 학교에서 발급받은 협조 1의 공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무 팁 하나 드리자면 먼저 집에서 가까운 순서로 후보 기간 목록을 쭉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화하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한 군데에서 안 되더라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고 여러 군데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기관이 정해졌으면 이제 서류를 준비할 차례예요. 서류가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오세요. 먼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실습생 신상카드를 학교 양식으로 작성하시면서 이수 완료한 과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목을 체크해서 내시면 되고요. 보육실습 동의서에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보육실습 협조 1의 공문은 학교에서 발급해주고요. 종일제 유치원에서 실습하시는 분은 종일제 유치원 확인 서류도 따로 제출하셔야 해요. 반대로 기관에서 받아오셔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이나 평가인증서, 평가결과서 중 하나를 받으시면 되고요. 실습 지도교사의 자격증 사본도 받아오셔야 해요. 이때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이나 유치원 정교사 1급 소지자여야 합니다. 학교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한 실습 신청서, 그리고 실습기간 동의서와 신상카드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타 기관 수강생이신 경우에는 성적 증명서도 같이 내셔야 합니다. 240시간 완주를 위한 핵심 규정. 서류까지 마무리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시는 건데요. 240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알아두셔야 할 규정들이 있어요. 실습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 5일 연속으로 나가셔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실습은 인정이 안 돼요. 실습 기간에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기간이 뒤로 연장되고요.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30분 단위로 쪼개서 추가 인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30분만 채우셨다면 그날은 아예 실습한 걸로 인정이 안 됩니다. 8시간을 온전히 채우셔야 해요. 혹시 한 번에 6주를 연속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 실습도 가능해요. 2주 하시고 나중에 4주 아니면 3주씩 2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만 실습과 실습 사이에 최소 1주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하고요. 서울협력 어린이집에서는 분할 실습이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도교사 자격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을 지도해주시는 교사분이 반드시 보육교사 1급이나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보육교사 2급이나 유치원 2급 정교사 또는 1급 승급 교육만 이수하신 분은 지도교사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교사 한 분이 동시에 맡을 수 있는 실습생은 3명까지예요. 6주 동안 뭘 하게 되나요? 실습은 크게 보면 관찰하다가, 보조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해보는 식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1주차에는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요. 보조교사 역할을 하시면서 실습 일지 작성도 이때부터 시작하시게 됩니다. 2주차에는 선생님들의 보육활동을 옆에서 참관하면서 하루 일과 흐름이라든지 교실 환경 구성, 교사와 아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3주차에 직접 해볼 보육활동 계획안을 이때 미리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3주차하고 4주차에는 본격적으로 보육활동을 직접 해보시는 단계예요. 연계활동 계획안이나 반일 보육계획안도 이때 함께 제출하시고요. 5주차에는 반일 보육활동을 직접 이끌어 보시면서 자기평가, 지도교사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6주차에는 하루 일과 전체를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시면서 최종 평가와 실습일지 최종 제출로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어떤 반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실습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영아반인 만 0세에서 2세 반은 수유나 기저귀 교체, 낮잠 같은 개별 돌봄 활동이 중심이고요. 유아반인 만 3세에서 5세 반은 대소집단 활동이나 역할놀이, 탐구 활동 같은 것까지 포함됩니다. 실습일지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습일지는 매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은 내용을 복사하듯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관찰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록하실 항목은 그날 이루어진 보육 내용, 아이들의 놀이 흐름, 교사와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 실습생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이에요. 자기 평가란에는 오늘 새롭게 배운 점이 뭐였는지, 계획했던 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거기서 느낀 점을 반성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실습일지를 실습생 개별로 제본하는 방식이 적용되거든요. 제본 양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공지사항에서 꼭 확인해 두세요. 실습 끝나고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240시간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제 자격증 신청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총 5단계인데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공 과목 학점 인정을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위를 신청해서 취득하세요. 정기는 8월 말, 후기는 2월 말이 기준입니다. 학위를 받으셨으면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 주소가 CHRD 차일드케어 고 KR인데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다음에는 수수료 1만원을 결제하시고 구비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셔야 해요. 보내실 서류는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자격증 발급 신청서, 그리고 마약류,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진단서 원본까지 총 4가지입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서 자격증이 우편으로 도착해요.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을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만 체크해 두시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정원 15인 미만인 기관이나 평가가 아직 안 끝났거나 미평가 상태인 기관에서 실습하시면 전체 무효 처리되고요. 지도교사가 보육교사 2급이나 유치원 2급 정교사인 경우에도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을 못 채우거나 30분 단위로 나눠서 추가하는 건 불가능하고 해당 일이 통째로 불인정돼요.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기에 실습을 진행하셔도 무효고요. 협조의뢰 공문을 안 내시면 실습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강의 출석률 75% 미만이면 자동 F학점, 온라인 신청서를 안 내시면 개인 책임으로 실습 불가 처리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관 평가 상태를 실습 신청할 때 딱 한 번 확인하시고 정작 실습 시작하는 날에는 다시 확인을 안 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평가 상태는 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중간에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드물긴 해도 실제로 있어서 시작 당일 아침에 딱 한 번만 더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영상에서 보육실습 기관 선정부터 서류 준비, 240시간 진행 방식, 실습일지, 자격증 신청까지 전 과정을 다 정리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본인 상황에서 실습 시기를 언제 잡아야 할지라든지 분할 실습이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보육실습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실수 없이 잘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에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곳과 현실적인 커리어 경로를 정리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